네, 이 장기 투자하는 큰 손들은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한 방으로 대박 치려고 알트코인 투자 안 하죠. 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요, 거대 규모의 자금이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에만 투자될 가능성 높은 이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올해 1월에 승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거래가 되면서 불과 5개월도 안 돼서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왔느냐, 400억 달러 가까운 돈, 55조 원 가까운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도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엄청난 돈이 밀려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알트코인 전문 유튜버들 포함해서 알트코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곧 미국에서 거래가 시작이 될 건데, 이제 다음 현물 ETF 승인 코인은 뭐냐, 솔라나, XRP, 도지코인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갑자기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준 거 맞죠? 최종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이니까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해주면서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기능을 금지를 시켰죠. 네,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더리움 이더는 담보 맡기고 보상을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스테이킹 코인에 해당을 하는데, 네,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규제를 해온 SEC가 이걸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하자가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하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최종 승인 직전에 갑자기 우리는 빠지겠다, 이더리움 혜택을 투자자한테 100%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담보이자 못 받게 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는 이 캐시우드 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포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마지못해 정치적인 이유든 법률적인 이유든 둘 다든 마지못해 승인을 해주면서 발목을 묶고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 차례 소송에서 증권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인 솔라나 같은 코인, 그리고 아직 증권성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끝나도 SEC가 항소를 해서 증권성 판결을 받아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온 XRP 같은 코인에 대해서 SEC가 현물 ETF 승인해줄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어지간한 알트코인도 다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게 해주지 않는 한 그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죠.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 이후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드디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한 곳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다른 연기금들도 따라 들어올 가능성 아주 높다는 겁니다.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1억 8천만 달러, 대략 한국 돈으로 2,500억 원어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들였다는 게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 공영방송 PBS의 위스콘신주 방송이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이비드 크라우스라는 마켓 유니버시티의 경영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과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이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1억 8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들였는데 굴리는 자금은 총 1,8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시험적으로 0.1% 정도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분석,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기점으로 다른 연기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크라우스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가격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따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다각화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공급이 제한된 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지켜주는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따른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 이걸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가진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데 대비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00억 달러, 1,8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굴리는 그런 이 연기금이 0.1%, 1억 8천만 달러를 일단 시범적으로 비트코인에 넣은 건데요. 이게 1%가 되면 18억 달러가 되고 2%가 되면 36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스타트를 끄는 거라고 보면 다른 연기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글쎄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